다음 선수로 박종규를 한번 살펴보죠. 박종규는 피스톨박이에요. 피스톨박. 그래서 별명이 이제 피스톨박이고 상당히 포악하고 거친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머리가 비상해요. 그리고 굉장히 노력파였고, 박종규의 친동생이 경남대학교 박재규 총장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통일부 장관하고, 그분은 학자로서도 또 통일 그 정책 전문가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좋은 역할들을 많이 했는데, 형은 하여튼 굉장히 사나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박정희의 당번병이었고, 김종필이 끌고 가서 그러니까 머리도 좋고 그런 것 같으니까 너 사병으로 병으로 썩을 거냐, 그러면서 이제 훈련을 받아서 장교를 만들어준 게 김종필이라서 김종필에 대해서는 애증 관계가 계속 있는데, 그래서 박종규가 그 예정이 있어서 그런지 아주 모질게 한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그거는 박종규가 김종필을 구박을 했으면 그건 박정희가 시킨 겁니다. 시킨 거라고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유명한 사진, 올력을 상징하는 사진인데, 이 왼쪽이 박종규, 오른쪽이 차지철입니다. 그래서 좌종규, 우지철. 박정희 입장에서 우종규, 좌지철이네요. 우종규, 좌지철이 되겠네요. 이렇게 나타나서 이 두 명이 사실은 박정희 시대에 앞에 4개월만 홍성철이가 경호실장을 했고, 나머지는 다 이 두 사람이 나눠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박종규 좀 무섭게 생겼죠. 네. 피스톨박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명사수였대요. 권총이라는 게 잘 안 맞는데 그 손도 빠르고 총도 잘 쏘고. 그래서 이제 요게 박종규입니다. 이게 박정희고, 손영길이고 박종규. 손영길이가 이제 부관을 했고, 그 뒤가 차지철이에요. 그러니까 박종규, 차지철이 처음부터 경호팀에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박종규가 경호 부책임자지만 사실상 책임자 역할을 박종규가 했던 거고, 4개월 만에 이제 진짜 책임자로 부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박종규가 박정희랑 같이 찍힌 사진이 많이 있죠. 박종규의 그 작품 중에 하나가 굉장히 우리 역사에서 웃기는 건데, 군인 데모 사건이에요. 군인들이 최고회의에 몰려서 데모를 했습니다. 뭐 하라고? 군정 연장하라고. 군정 장교들, 이 사람들은 대개 그 공수부대 장교들, 박종규도 공수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쪽 후배들 몰고 와서 이런 쇼쇼쇼도 했는데, 이 박종규가 왜 이렇게 권력자가 됐냐면 박정희랑 친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박종규가 보니까 영어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더래요. 어떤 이제 일본식 발음으로. 그래서 영어 어디다 써먹을래? 하고 이제 주변에서 놀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5.16 당일날 굉장히 중요하게 써먹었다는 거예요. 5.16 당일날 피어드 실바하고 여기 CIA 지부장이었던 사람인데, 그렇게 연결돼서 그거를 처음 군사정권하고 미국하고 통로를 개척한 게 박종규였다. 그래서 박종규가 상당히 나름 정치적인 수완도 있는 인물입니다. 이제 박정희 했냐면은 사격장을 만들어서, 이게 김종필하고 박종규가 같이 사격장에 이제 온 건데, 사격연맹 회장도 지내고, 또 국제사격협회 회장도 지내고, 그러다가 대한체육회 회장도 지내죠, 박종규가. 네, 그래서 이제 이 사격장에 끌고 오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체육 시간에 사격 과목이 생겨서, 야, 진짜 그때 서울 시내에 사격장이 어마어마하게 생기고요. 사격장 가서 총 쐈다는 그 표지판을 숙제로 갖다 내야 했어요. 학교에는 사격장이 없잖아요. 학교에 사격장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동네에 사격장들이 무지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박종규가 경호실장에서 물러난 다음에 다 없어졌는데 그래서 이렇게 사격 교본도 만들어졌고, 이건 이제 그 뒤지만 78년도에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가 서울서 열리고, 지금이야 우리가 올림픽하고 해서 이제 하지만 그때는 이런 세계 선수권 대회가 한국서 열리는 건 큰 일이었죠.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뭐냐면은 그 라이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가 담배를 꺼내면은 그 옆에 있던 사람들 딱 충성하라고 라이터를 탁 갖다가 불을 이게 켜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딱 켰는데 불이 그 왜 옛날 라이터들이 품질이 안 좋은 게 많으니까 불이 쫙 올라와서 박정희가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전라북도 지사였는데 전북도 순시를 하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박정희가 옆으로 끌고 와서 패버렸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도지사인데 말이야. 도지사를 갖다가 그렇다고 팼다고 이제 가서 박정희한테 따로 이제 박정희를 만날 기회에 하소연을 했더니 박정희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대신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냥 나한테 한 대 맞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랬대. 그러니까 그만큼 박정규를 아꼈다는 거고, 박정규는 그러니까 박정희가 자기 부하들한테 말을 안 놓는데요. 다 존대를 했대요. 이유락한테도 존대하고 다 그랬는데 딱 둘, 박정규하고 차지철한테는 종규의 지철을 하고 이제 이름을 불렀고 이제 그렇게 했고 박정규가 일찍 죽었어. 이제 술독에 빠져서 간암으로 55세 죽었는데 냉면 사발에 위스키를 부어서 원샷을 했다고 하니까 술을 어마어마한 술이었는데 그래서 술 취하면은 박정희한테 막 반말도 하고 욕도 하고 그러다가 술 깨면은 박정희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딱 문 열고 나가보면 무릎 꿇고 앉아 있더래.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면 자식가 하고 뭐 하는 그런 사이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는데 또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사실은 한 명이 더 있었는데 그거는 5.16 나던 날 박정희랑 같이 다닌 한웅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옛날 박정희 진짜 술친구였고 나이는 한참 어리지만 그 사람은 5.16 나고 난 다음에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마 육사 8기를 한테 채웠는데 박정희한테도 뭔가 밑뺐는지 박정희가 뒤를 안 봐줬더라고요. 이 피스톨박이라는 게 이건 드라마의 한 장면이지만 아무나 꺼내서 이 새끼 하면서 권총 겨누고 김형국도 이제 손이 빨라서 권총 겨눈 다음에 싸대기 올리면 꼼짝없이 김형국이도 이제 맞았다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늘 박정희의 지근거리에서 이거 김종필이고 그 사이에 요거 햇빛이 비치니까 아마 뭐 필요하면은 햇빛 조금 더 비치면은 박정희 씌워주려고 모자 만든 거죠. 그리고 이렇게 늘 옆에서 이렇게 박정희의 가장 지근거리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는데 그런데 유경수 여사한테는 늘 야단을 맞고 그게 힘들어서 중앙정보부장으로 나갔으면 하고 있다가 유경수 여사가 세상을 떠는 겁니다. 이게 이제 총소리가 나는데 진짜 빨랐죠. 딴 사람들은 이게 뭔 일인지도 모르는데 박정규만 뛰어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일권이는 그래도 군 출신이니까 정일권이는 뭔가 상황이 일어났다 하고 나오고 뛰어나오면서 총을 쏜 겁니다. 총을 쐈는데 이 무대에서 객석이 잘 안 보이잖아요. 무대가 밝고 객석은 어두우니까. 그래서 총을 엉뚱한 방향으로 쐈죠. 그래서 여고생이 맞아 죽었어요. 그때 장봉화 양인가 지금도 이름이 생각나는데 그렇게 됐고 그날 유경수 여사는 이렇게 피격했고 됐고 박정희는 지금 이 연단 뒤에 있죠. 그리고 젊은 경호원들이 에워싼 거고 박정규는 지금 이 사진에는 안 보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이 연단을 철제 연단이래요. 철판을 속에다가 입힌 거라서 이제 총알이 뚫지 못하는 그걸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 바람에 이제 박정규는 뭐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유경수 여사는 누구 총에 맞아 죽어서 세상을 떴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세광 총이 아닌 것만은 확실해요. 아마도 경호원이 일부러 한 게 아니라 문세광을 향해서 쏜 총이 하필이면 그게 엉뚱하게 날아가서 유경수 여사를 맞춘 거예요. 그렇게밖에 설명 안 돼. 일부에서는 뭐 유경수를 일부러 죽였다느니 이제 그러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박정규는 이렇게 박정희 밑에서 대한체육회장을 하면서 재기에서 다른 활동을 하고 있다가 여기 잡혀갑니다. 잡혀가는데 다시 살아나요. 왜 살아났냐? 윤필용 사건 때
전두환 노태우를 살린 게 박정규야. 그래서 뭘 시켜주냐면 IOC 위원을 시켜줘요. 그 전에 IOC 위원이 종신제인데 김택수가 죽었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 IOC 위원을 박정규를 시켜줘서 서울올림픽을 유치하는데 이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박정규는 자기가 서울올림픽 조직위원장을 하고 싶어 했는데 IOC 위원과 그걸 겸임을 못하는 건지 하여튼 뭐 그걸 노태우가 하게 됐어요. 노태우를 밀어주기 위해서 노태우를 시킨 거지. 그래서 굉장히 상실감에 술 많이 퍼먹었는데 노태우랑 같이 찍었죠. 근데 벌써 얼굴이 안 좋아졌죠. 이때하고 이거하고 비교하면 안 좋아진 것 같아. 그러더니 55 나이도 죽었습니다. 그 박정규가 죽었더니 노태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심심하고 섭섭해서 데리고 갔다. 박정규가 죽을 나이가 아니었거든요. 55밖에 안 됐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스포츠맨이었는데 갑자기 간암이 악화돼서 죽는 걸 보고 그랬고, 그때 뭐 경향신문에 이건 뭐 지금 관점에서 보면 너무 마초적인 글일 수 있겠지만 사나이 부재 시대. 그러니까 선이 굵은 그런 사람들이 사라져간다. 박정규는 악한 얘기는 했지만 뭐 나름 선이 굵은 뭐 이제 그런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뭐가 터졌냐? 박정규가 죽고 난 다음에 3년쯤 뒤부터 5년 뒤부터 7년 뒤 이제 계속 그 전모가 드러났는데 노드롭이라는 F-20 우리나라 차세대 전투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로비스트였어요. 이 가운데 있는 여성이 그 유명한 린다김, 린다김 사건인데 박정규와 이후락이 다 로비스트였는데 이후락은 신군부와 선이 약했고 박정규는 신군부와 선이 아주 굵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박정규가 주된 로비스트였는데 F-20 어떻게 됐을까요? 구입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 다 얘기가 듣는데 그 시험 비행을 하다 떨어졌어요. 수원에서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캐나다에서 또 떨어졌어. 그렇게 이제 그 시험 비행에서 떨어지니까 돈 이거 전두환이가 이거 사기로 이렇게 다 얘기가 듣다가 뭐 두 번 연속 떨어진 비행기를 어떻게 샀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니까 그 돈을 줬는데 안 되니까 이게 이제 탄이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노동업사에서 돈을 달라고 했는데 박정규는 그 사이에 죽어버렸어. 85년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그 일이 커지죠. 그래서 박정규의 동서가 구속이 돼요. 저 동양고속 그 회장인데, 그러니까 동양고속이 70년대에는 고속버스 쪽을 제패하다시피 했죠. 박정규의 그 후광을 갖고. 그러다가 이제 하여튼 동양고속이 사장이 했는데, 여기가 이 로비스트가 얼로 이어지냐. 린다김으로 해서 박정규에서 린다김으로 해서 이규태로 이어지고, 이규태가 린다김의 후계자로 키우려고 한 게 누구예요? 또 말썽이 났던 클라라라는 연예인 있죠.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아까 이분은 박정규하고 정말 닮았죠. 박재규 총장. 박재규 총장 김대중 대통령 때 통일원 장관 지내고 경남대 총장 지낸 분입니다.